에이리언 이오스는 장난 아니게 속도를 내서 한 무더기의 티저와 스토리 트레일러를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보니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지, 어떤 새로운 종류의 외계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리들리 스콧의 프리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레데터와의 크로스오버에 대한 떡밥도 다시 던져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분 동안 이 시리즈가 프랜차이즈의 정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제노모프가 가장 무서운 위협이 아닐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론 없이 트레일러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락한 우주선이 운반하던 5종류의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주선은 웨이랜드 유타니사에 속해 있었고 그 임무는 은하계 전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생물들을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이 탐사 원정이 언제 어디로 향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티저만 봐도 승무원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주선은 추락하여 프로디지 시티에 직격하고 실험용 유기체는 컨테이너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이름은 웨이랜드 유타니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프랜차이즈의 또 다른 거대 기업 프로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줄거리에 따르면 지구는 5거대 기업 사이의 영향력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은 시리즈에서 권력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프로디지사는 인간의 의식을 합성인간에게 이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러와 초기 줄거리 설명을 보면 그들은 이것을 처음으로 성공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는 페이스허거가 안드로이드를 숙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레일러에서 웬디는 자신과 다른 합성인간들을 추락한 우주선 조사에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녀는 의식이 이전되었지만 안드로이드이므로 이런 교묘한 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체들은 합성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프랜차이즈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에 대한 문제는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별개의 큰 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웬디에게 의식이 이전된 것 외에도 한 장면에서는 모로라는 캐릭터가 생각을 읽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면으로 보아 반대편에는 외계인 중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즈에 있어 이러한 시도는 새롭고 프랜차이즈의 세계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스의 사건들을 기억해보면 피터 웨이랜드는 불멸을 찾아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합성 인간의 몸으로 옮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비드는 웨이랜드의 복제품이며 그가 자신의 의식 일부를 옮길 수 있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즈에서는 이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투쟁과 아마도 이것이 처음으로 성공한 웬디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우주선이 추락한 도시는 프로디지사에 속해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그 내용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종을 찾는 것이 줄거리의 기초가 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우리를 외계인들과 친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필 캐릭터들은 모든 생물을 침습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의학 용어상 자연적인 장벽을 통해 유기체 내부로 침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성장 과정을 시작하려면 살아있는 생물체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는 부드럽게 말해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스쳐 지나간 몇몇 장면들은 침투의 전 과정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페이스허거의 경우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 번 보았지만 새로운 종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종 중 첫 번째는 이미 다정하게 눈알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귀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상당한 기생충입니다. 트레일러의 한 장면에서 화면에 64번으로 번호가 매겨진 이 외계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텍스트에는 그가 행성 규모의 위협을 나타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외계인 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큰 눈과 7개의 촉수를 가진 문어나 해파리처럼 생겼으며 이 촉수를 이용해 살아있는 유기체의 안구에 침투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 외계 문어는 촉수를 이용해 뇌에 도달하고 아마도 신경 말단을 통해 희생자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업의 손에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인데 왜냐하면 그 위에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일러에는 머리에 센서가 연결된 염소가 등장하고 한 프레임 뒤에는 플라스크에서 기어나오는 촉수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스쳐 지나간 한 장면에서는 인간의 머리를 식별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종이 실험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치명적인 외계인은 날개까지 달린 거미류 유기체입니다. 그는 중앙 컨테이너에 있으며 아직은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태와 날개의 존재는 첫 번째 티저에서 우주선이 추락할 때 복도를 질주했던 것이 페이스허거가 아니라 바로 그였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다시 살펴보면 프레임에서 실제로 날개가 스쳐 지나가고 거의 들리지 않는 윙윙거리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왜 그가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유기체는 페이스 허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고전적인 형태가 아니라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전 티저 중 하나에서 우리는 프로메테스의 바로 그 검은 액체에서 발생하는 그의 성장과 탄생 주기를 보았습니다. 이 병원균은 빠른 성장과 고치 형성을 유발하며 그 안에서 페이스 허거가 부화합니다. 그것은 둥근 꼬리,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머리에는 촉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고전적인 페이스 허거와 구별시키며 또한 우리를 프리퀄로 연결시킵니다. 사실 프로메테스에서 영웅들이 검은 병원균을 발견했을 때 그것은 벽에 프레스코화가 있는 방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 모서리에는 비슷한 형태의 페이스 허거를 가진 엔지니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외모 외에 그들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검은 액체의 영향 하에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프리퀄과의 연결이 보장됩니다. 또한 우리는 매달린 고치 형태의 또 다른 위험한 표본을 보았습니다. 아래쪽에 꽃잎이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 열리지는 않는데 이 또한 트레일러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숨겨져 있지만 모든 컨테이너 중에서 가장 큰 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장면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오보모프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이 검은 가죽 같은 알들은 첫 번째 에이리언에서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제노모프의 등장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새로운 트레일러는 성체뿐만 아니라 러너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영화에 등장한 것은 세 번째 편이었고 크기가 작았으며 네 발로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영상에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러너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의 쇼러너인 노아 홀리는 에이리어너스가 우리에게 다양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선보일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풍부한 동물군을 가진 우리 행성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노모프들이 활개칠 곳이 많을 것입니다. 또한 한 장면에서는 내용물을 알아보기 어려운 플라스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에는 말벌과 비슷한 큰 곤충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데이비드가 커버넌트에서 검은 액체를 사용하여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리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일 수 있습니다. 만약 추락한 우주선에 탑승한 5종 모두가 사실상 사냥꾼이며 제노모프의 변종에 속한다고 가정한다면 높은 확률로 그들 사이의 대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시리즈의 프레데터가 등장하는 것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이론이 떠오릅니다. 물론 아직 아무도 이것을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음 크로스오버가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는 페데 알바레즈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것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이 외계 방정식에서 시리즈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팬들의 바람이 아니라 트레일러에 암시가 있는 충분히 근거 있는 추측입니다. 첫째, 캐릭터들은 위협을 지칭하기 위해 포식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 단어는 새로운 유기체들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치명적인 사냥꾼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트레일러의 짧은 장면에서 야우자의 등장을 특징 짓는 딸깍거리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앤솔로지 킬러 오브 킬러스의 마지막 장에서는 제노모프 꼬리로 만든 망토를 입은 프레데터 왕이 등장합니다. 이는 두 프랜차이즈가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앤솔로지는 정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나타난 우연의 일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줄거리 또한 논리적으로 이야기에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은하계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외계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야우자들이 이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록 크로스오버가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대결에서 프레데터가 나타나 누가 여기서 진짜 사냥꾼인지 보여줄 것이라고 기꺼이 믿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트레일러는 매우 좋은 인상을 줍니다. 분위기 있고 긴장감 넘치며 새로운 것을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동시에 제작자들은 고전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영화에서 정확하게 옮겨온 우주선과 일부 공간의 디자인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프랜차이즈의 유산에 대한 신중한 태도와 시리즈의 가장 열렬한 팬들을 위한 즐거운 오마주를 말해줍니다. 세트 디자인 면에서도 에이리어너스는 다양해 보이며 좁고 어두운 복도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래픽에 관해서는 제한된 예산 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기준으로 볼 때 매우 괜찮아 보입니다. 아마도 우주선 추락 장면만이 눈에 띄는데 거기서는 컴퓨터 그래픽이 다소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생물체에 관해서는 제작자들에게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들리 스콧 자신이 이미 시리즈 제작자들을 칭찬하며 원작 자료를 올바르게 사용한 접근 방식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비록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자신도 프리퀄로 많은 것을 뒤엎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새로운 시리즈와 신선한 시각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프로메테스, 커버넌트, 그리고 첫 번째 영화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에이리언어스는 매우 유망한 프로젝트이며 프랜차이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배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쇼러너 노아 홀리에게 그 이하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시리즈는 8월 12일에 공개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아마도 주제별 티저에서 더 많은 세부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트레일러에서 또 어떤 세부 사항을 발견했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물론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프레데터가 정말로 장대한 결말에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유해 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곧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